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28 전쟁 25번째 시간 IMF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왜 IMF 그 이후의 얘기를 다루고자 하면은 사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28 전쟁의 사실 근본 배경이 바로 IMF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인 거 아니? 많은 사람들이 지적합니다. 어쩌다가 지금 현재 28 전쟁이 이런 이 지경까지 됐냐. 하지만 그 근본을 따지고 보니까 결국은 미국이 무력화되었다. 미국이 지금 아직 껍데기 허수아비 국가로 전락해서 그렇다. 미국이 옛날에 강했던 미국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그냥 종이 호랑이 돼버렸다. 이겁니다. 그럼 또 종이 호랑이는 왜 됐냐 이거예요 또. 그걸 따지고 들어보니까 사실 직접적인 원인이야 당연히 모기 지르는 사태. 예?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문에 모기 지르는 파탄이 나가지고 미국 경제가 완전히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 개박살이 난 거죠. 근데 그런 모기지로는 또 왜 일어났냐? 이 사태는 왜 일어났냐? 또 그걸 따지고 들으니까 결국 IMF 때문에 일어난 거야. IMF 때문에. 예. 그 IMF 또 배경을 따지고 들으면 이제 중국 개혁 개방도 있는데 이거는 뭐 시간 나면 좀 나중에 다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일단 IMF가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간단히 IMF를 통해서 미국은 엄청난 대박, 진짜 완전히 미국이 완전히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돼요. 아까 말했죠. 그 IMF 전에 김우중 회장 얘기했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일까지 벌었냐면 1980년대 미국 인플레이션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지금 뭐 10몇 퍼센트, 10%도 안 되는데 전환인데 미국의 당시 그 인플레이션 수준이 20% 있어요. 80년대. 그러니까 무슨 뭐 냉전하다고 소리치다가 미국 경제는 소련이랑 다를 바 없어. 거의 도찐겠지. 거의 망해가는 수준이었어요. 그나마 동맹국들이 막 지원해줘서 버틴 거였어요, 사실. 소련처럼 완전히 그냥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20% 그 엄청난 경제 파탄을 어떻게 극복하냐. 바로 IMF를 통해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바로 전에 말했던 김우중 회장의 대우자동차를 이제 싹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미국 회사가. 이게 왜 중요했냐? 미국 회사가 80년대, 90년대니까 자동차가 아예 안 팔리는 거예요. 왜 안 팔리냐? 고유가가 시대가 됐는데 미국 자동차는 옛날부터 저유가 기반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연비가 엄청나요. 아는 분도 자기가 미국 가서 생활했는데 처음에는 자동차 고장 난 줄 알았대. 열통에 구멍 나는 줄 알았대요. 하도 연료 소비가 심해가지고. 이런 차를 만드니 팔리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회사 그 대우 자동차 딱 갖다 놓고 보니까 완전 저연비 최고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어떤 짓거리 했냐면 그냥 껍데기만 바꿔서 미국 차 그냥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동차가 성공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짜 엄청 아까 말했죠. 유튜브니 뭐 페이스북이니 막 인터넷 막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의 경제가 호황이 이루고 완전히 난리가 나면서 어떤 요구를 하게 됐냐? 아, 경제 규제 좀 풀어달라. 이때 물 들어올 때 노줘야 되지 않냐? 아, 그래서 풀어줬더니 이 파생상품 바로 그 모기지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막 그거 외에 뭐 진짜 어마어마한 쓰레기질을 많이 했는데 그게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가지고 미국 경제가 모기지론이 딱 터져버린 겁니다. 리머브르 사태가 나가지고 미국 경제가 망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미난 게 있어요. 여기서 어떤 또 황당한 일이 발생하냐. 그거 터지기 이전부터 한국 경제는 망했잖아요. 문제는 한국 경제가 IMF를 극복했지만 정작 이 한국의 그 기업들은 이미 다 미국의 경제 식민지 앞잡이 친일 매국노 같이 친미 매국노 앞잡이 경제 돼가지고 한국 경제를 철저히 파괴하고 뽑아먹는 더러운 수준. 그래서 매달 비정규직만 좋아하는 사태가 되니까 얘네들이 어떤 짓을 벌였냐면 돈이 생겨도 한국에 재투자해가지고 IMF를 극복할 생각 안 하고 딴 데 돈 벌 거 없나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있는 거예요. 인건비도 써고 당시에는. 그러니까 중국에 막 투자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그때 급성장한 겁니다. 그 IMF 이 막대한 부를 가지고 애들이 밥 먹고 할 줄 알았으니까 뭐합니까? 이라크 전쟁 일으키고 아프간 전쟁 있고 이게 바보. 미국도 인정하지만 중국에 관심 기여해야 되는데 왜 관심 안 기냐? 그 당시도 중국은 거지였어요. 90년대 하더라도 문화대혁명 겪고 대학질 운동 겪은 지가 얼마 됐다고. 그런데 어느 소리가 왜 이렇게 빨리 성장했지? 왜 빨리 성장하니까 한국의 기업들이 죄다 매국노니까 한국 국민들 살찌고 국내 경제를 키우기 생각 안 하고 다 중국에다 투자해버린 거예요. 그게 급성장하지. 그러니까 하다가 원래 2008년 되니까 2008년 원래 베이징 올림픽 때 오히려 경제 위기가 와야 되는데 보통 그러거든요. 멕시코도 그랬고 오히려 경제 호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오히려 미국이 경제 파탄이 나버린 거예요. 2008년 모기지론 사태. 이 모기지론 사태 왜 이러냐면 그것도 웃긴 게 원래 리먼 브러더스를 멍청한
우리나라 산업은행이 살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그거 사달라고 미국 경제부 차관까지 와가지고 살살 꼬드겨서 제2의 IMF를 사실 또 일으켜가지고 이 기회를 또 은근슬쩍 땅짓고 헤엄치기로 IMF 이럴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그 매국노들이 기득권 귀족 세력들이 귀족 제도 만들려고 매국노 짓 한 거니까 일제시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될 거라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이 세계적인 금융 범죄자예요. 금융 범죄자니까 얘가 금융 범죄에 빠삭해가지고 느낌이 쎄한 거예요. 뭐 실체를 알 수도 있었고 하지만은 그래도 미국인데 하여튼 고민 좀 해보겠다고 잠깐만 기다렸는데 대충 내 개인적으로 이건 추정이지만 그때가 추석이라서 애들이 추석을 안 지다 보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해서 그다음부터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왜 휴가 갔어 전화를 안 받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 배를 쬐구나. 지가 못 견디고 아예 퍼져버린 거야. 아예 파산신고 딱 때려버린 거예요. 그때 미국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을 진짜 그때 엄청 부실이 심했어요. 완전히 그 호황기 누린다고 삽질하다가 특히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걸 극복할 생각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미국이 왜 그때 진짜 망했냐. 우리나라 IMF처럼 그렇게 완전히 뼈를 깎는 노력을 했는데 그거 안 하고 대충 땜빵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제조업을 막 주기에 팔아넘기는 방법 팔아넘긴다 하는 식으로 대충 땜빵해가지고 해결하니까 제조업이 그냥 완전히 소멸되었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미국 중국하고 건합 능력이 뭐 200대 1의 차인가. 그래서 오늘날 이 미국이 완전히 그때 쪼그라들면서 완전히 미국의 힘이 미국을 우습게 알고 저런 일이 자꾸 발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보다 사실은 이 산업 경쟁력에서 훨씬 발전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미국은 완전히 지금 이 관련해서는 더 정확히 합니다. 결국 이 미국 스스로가 자멸의 길을 겁니다.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고 공짜가 좋아하면 누구 된다. 딱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실 간단합니다. 지옥에 가는 이유는 사람이 죄를 져서 벌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즉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 지옥에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로 모든 죄를 대속하였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아나신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